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라운드에서 풀럼과 비기며 선두 추격에 다소 브레이크가 걸렸으며 그래도 부진했던 시기를 벗어나 최근 4경기에서 11골을 뽑아내며 승점 10점을 따내고 우승 경쟁 중이며 메리노가 건강하게 경기에 나선 이후 강점인 중원이 더 안정을 찾았고 사카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주중에 모나코 상대로 챔스 일정이 있긴 했지만 홈 연전 일정이기에 부담도 없다.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잡고 무승에서 벗어났으며 4戦전 패배를 시작으로 4경기 연속 골을 뽑아내지 못하며 고전했기에 기분 좋은 승리였다. 망갈라가 중원에서 게이에와 함께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팀을 이끌었고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칼버트윈의 전방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은 칼버트루인과 맥네일 등 경쟁력 있는 공격수들이 있지만 최근 전방에서 마무리가 불안하다. 중원이 어느 정도 버틴다 하더라도 라이스와 메리노, 외대고르의 공세를 90분 내내 버티긴 어렵고 트로사르와 사카의 지원 속에 제수스와 하베르츠가 홈에서 공간 침투로 기회를 노릴 아스날이 승리하고 다시 1위를 추격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리버풀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뉴캐슬과 비겼으며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선 뉴캐슬에 고전하며 리드를 허용했지만 두 골을 기록한 살라의 활약이 컸고 그리고 주중 챔스 원정에서 라리가의 강호인 지로나를 잡고 챔스 유일의 전승 행진을 이어갔으며 리그와 챔스, 리그컵 등 최소 시즌 더블 이상을 노리는 팀답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풀럼은 토트넘과 브라이튼, 아스날 등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한 3연전에서 무패를 기록했으며 아스날 상대로는 라울 히메네스의 골이 나오며 승점 1점을 따냈고 브라이튼은 완파했고 중하위권 정도의 팀으로 평가받았는데 그런 세간의 평을 이겨내며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는 원정에서 리그 선두를 상대하기에 패하지 않는데 주력할 것이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풀럼은 베르게와 루키치 등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안정적인 볼란치 라인이 있다. 또 피지컬 좋은 공격수 제어가 되는 디오프와 베시의 존재도 무시하긴 어렵고 그러나 살라가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디아즈와 커티스 존스가 측면을 돌파로 찢을 리버풀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어려워 보인다. 세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순위가 12위까지 추락했으며 리버풀 상대로 3골을 몰아치며 승점을 따냈었지만 브렌트포트 원정 패배가 아쉬웠고 알렉산더 이삭이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반스의 골도 있었지만 수비 불안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하며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산드로 토날리와 기마랑이스 등이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레스터는 웨스트햄과 브라이튼 등 쉽지 않은 팀 상대로 나선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냈으며 맨유전 이후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추락의 위험이 생기던 상황이었는데 반등에 성공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주전 스트라이커로 경쟁력을 보여주는 바디가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메가티어와 엘카누스 등이 이선에서 새로운 엔진 역할을 잘했다.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레스터는 은디디와 수마레 등이 중앙 미드필더 조합으로 경기에 나선다. 그러나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크고 기마랑이스와 롱스테프, 산드로 토날리 등이 나서 중원 우위를 가져가며 경기의 주도권을 줄 것이고 이삭이 최근에 좋은 마무리를 이어갈 뉴캐슬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입스위치 타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4셈과 풀럼을 연파하며 강등권 탈출에 신호탄을 쐈었으며 그러나 홈에서 본머스의 3개의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패한 이후 다시 연패를 당했고 나란히 리그 6골 이상을 기록 중인 마테우스 쿠냐와 라르센 등의 득점이 나오고 있지만 수비 불안이 아쉬웠고 그래도 에버튼 원정에서 2개의 자책골을 기록했던 크레이그 도슨을 대신해 나선 부에노가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이며 대안으로 떠올랐다. 입스위치 역시 울버햄튼과 마찬가지로 3연패 중이며 이번 시즌 승격팀인데 토트넘 원정을 제외하면 승리가 없으며 불안하던 수비 라인이 그나마 시즌 중반에 들어오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긴 했지만 3경기 1골에 그친 빈약한 공격력이 문제다. 리암 델랍을 비롯해 허친슨과 웨스번스 등이 분전 중이지만 문전한 마무리가 아쉽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본다. 입스위치는 원정에서 순위 경쟁 중인 울버햄튼 상대로 라인을 내리지 않고 정면 승부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라르센과 쿠냐 등 확실한 해결사가 있는 홈팀과 달리 해결할 선수가 부족하며 아이트누리와 세메두가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라르센이 공중 플레이로 이선에 기회를 제공할 울버햄튼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셀타 원정에서 패하며 상위권 추격에 실패했으며 연승에 성공하며 상위권과 격차를 줄인 최근이었는데 리그 선두인 바르샤전에 이어 셀타에도 패했고
원정에서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센터백인 라일로가 퇴장당한 이후 경기의 흐름을 완벽히 내줬으며 그로 인해 연패를 당했기에 이번 홈에서는 분위기를 반등할 결과가 필요하고 라일로가 빠지는 건 아쉽지만 발젠토와 모이카, 모리 등이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다. 지로나는 레가네스와 헤타페 등을 연파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레알에 패했으며 상대가 다소 흔들리는 상황이었기에 홈에서 무패를 이어가려 했지만 3골을 내주며 무너졌고 또 주중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패하며 챔스 부진도 이어졌다. 그나마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돌아온 상황이기에 마요르카 상대로 반등을 노린다. 접전을 본다. 마요르카는 라일로의 결장에도 마스카렐과 코스타 등이 중원에서 수비를 보호할 수 있기에 미오부스키와 브리안 힐을 앞세울 지로나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단 지로나도 마르틴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마요르카의 홈 공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승점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라운드에서 로렌조 루카와 비올의 골로 몬차를 잡고 최근 부진을 벗어날 결과를 냈으며 제노아 상대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나온 센터백 투레의 퇴장으로 인해 완패했는데 바로 분위기를 전환했고 그러나 연승 도전에 나서야 하는 경기에서 선두를 빼앗기고 집중력이 올라올 나폴리를 상대해야 한다. 로렌조 루카가 역습에 나서겠지만 진영을 지키는 운영을 할 수 있다. 나폴리는 지난주 일정이 좋지 못했으며 리턴 매치로 만난 라치오에 연패하며 리그 선두를 아탈란타에 빼앗겼고 우승을 노리던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탈락했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내고 다시 1위로 올라서기 위해 이 경기를 승리해야 한다. 루카쿠와 흡이차, 폴리타노의 스리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 앙귀사와 길모어가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우디네세는 탄탄한 수비로 나름 중위권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믿을만한 수비진과 달리 로렌조 루카를 제외하면 기회를 골로 연결할 확실한 공격수가 부족하며 루카쿠가 상대의 피지컬 좋은 최종 수비와 경합하며 볼을 따낼 것이고 흡이차와 라스파돌이 폴리타노가 세컨 찬스를 해결할 나폴리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